이제 며칠만 지나면 1945년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물러난 지 벌써 70년이나 되는 것인데요. 일제강점 36년은 정말 우리 선조들에게는 치욕스럽고 비참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굴욕을 참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일제와 싸우고 항거했던 용감했던 우리 선조들, 그분들은 과연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을까요?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 즉 그 가족들의 현생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매우 어렵고 또 비참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개인소득 200만 원 이하가 75.2%인데요. 특히 월 수입 50만 원 미만도 10.3%나 된다고 하니 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소문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해방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66%나 된다는 것인데요. 또 이 중에 무학자도 4.7%나 된다고 하니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 유공자 자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훈 정책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제 때 친일을 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유학과 고등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아서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조사해서 비교했으면 합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죠. 즉 보복운전은 자칫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커다란 교통사고까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복운전은 감정적 요인으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사실 더 큽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시비라고 합니다. 약 47%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을 하는 우려와 후회도 나온 통계 수치입니다. 또 보복운전 가해자 직업도요. 회사원이 35.4%로 최대를 차지한다고 하니 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복운전자 중에서 1위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의 운전 습관이 매우 비도덕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남을 배려한 운전 습관이라기보다도 자신만 운전해서 도로 위를 가면 된다는 그릇된 교통문화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보복운전 사건은 총 237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3명은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릇된 운전 습관부터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의 헤드라인을 마치겠습니다.